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도 요새 열심히 하세요. 아주 열심히 나한테 문자 보내고.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남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광희 후보 선거 유세 연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날씨가 이런 관계로 비가 온 관계로 오늘 상남동에 모이시는 분이 많지가 않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저녁 집중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후보는 42년간 서원구에서 살아온 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서원구에서 졸업을 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분평동과 한남동에서 42년째 살고 있습니다. 42년을 살면서 8년간 충북 도의원으로 서원구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서원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서원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이광희 후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광희 후보께서는 도의원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도의원 하기 전에는 산남동에서 두꺼비 마을신문 편집장을 2009년도에 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온 후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이광희 후보는 두꺼비를 살리기 위한 산남동 원유기방죽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앞에서 모범적으로 펼쳤던 환경운동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는 서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예.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는 총선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은 살만하셨습니까? 아니요. 참 살기 어려웠지요.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 정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오죽하면 대파 이야기가 사과 한 개 값이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되겠습니까? 물가를 잡는 것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가를 못 잡으면 지역 경제를 못 살리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4월 10일 반드시 투표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광희 후보를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하셔야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요. 또 한 가지 정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경제나 물가 살리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에서 15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작년 7월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책임지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산남동 지역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광희 후보는 서원의 전문가입니다. 42년간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서원구에서 계속 살아온 후보입니다. 8년간의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서원구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서원구가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42년 서원 전문가 이광희 후보입니다. 이광희 후보를 4월 10일 투표를 통해서 국회로 보내서 이제는 서원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광희 후보를 4월 10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자, 이번 4월 10일 정권 심판 투표는 첫 번째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4월 5일과 6일 산남동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사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다 하실 거죠? 예! 요번에 투표율을 70%까지 끌어올려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여기 계신 청주 시민 여러분들, 서원 구민 여러분들, 산남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우리 중앙선거특위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용환 대변인님을 모시고 정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청주의 미래, 우리 충북의 미래, 존경하는 서원구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영입인재 15호 신용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퇴근길 즐겁게 행복하게 집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 서원 구민 여러분,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오죽하면 대파 논쟁이 다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국가망신이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정말 부끄러운 2024년의 시대상입니다. 지금 이 앞에 요일과 관계없이 가장 활발하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나던 이 서원 산남동 상권 보시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CU 사장님, 착한 남자들, 간 노래방 사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복집 사장님, 기존에 수많은 손님들이 넘쳐나던 그 산남동에서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불과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로 돌릴 정도로 경제 말할 것도 없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존심 모자 쌀러 바닥날 정도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 그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물결, 그 쓰나미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 청주 서원, 그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그 파란 물결 바로 누구라고요? 이광희! 그 변화와 혁신의 물결, 그 쓰나미에 힘을 담아서 한번 고한번 세게 외치고 가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서원은 이광희 삼창, 이광희 삼창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서원은 이광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었던 후보 바로 누굽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권력의 좋은 관계다 뭐다 인적 네트워크다 해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사람, 과연 우리 이광희 후보 어떻습니까? 42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가렵고 한 그런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광희. 서원을 강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주인공, 새로운 청주의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활 주변에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수많은 민원들, 그 현장에서 지난 42년 동안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청주에서 피눈물 나게 뛰어왔던 바로 서원의 아들, 그 서원의 아들이 이제 새로운 서원의 미래를 위해서 서원을 이끌고 갈 진정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와 혁신의 물결의 주인공 바로 누구라고요?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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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다는 신음이 최첨단 글로벌 경쟁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2024년에 정말 부끄럽고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 바로 누구 손으로 바꿉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서원 주민 여러분,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스스로 바꿔놔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광희 후보를 모시고 우리 손으로 새로운 파란 물결로 청주 전역을 덮고 청주를 넘어서 우리 충청북도 8석을 다 석권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파란 물결로 물들이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선택의 그 순간 언제입니까? 4월 10일이요? 아니죠. 4월 10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4월 5일, 4월 6일, 내일 모레 글피 이틀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2명, 3명, 4명 친인척, 친구 다 손잡고 함께 가서 이 변화와 혁신의 물결, 이 고통스러운 그 편향된 정의와 공정을 가진 집단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주신다면 이 서원의 파란 물결이 반드시 청주와 충북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거라 확신합니다. 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심판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서원은 이광희 삼창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서원은 이광희.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광희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광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82년도에 20살 때 와서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결혼생활은 사직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이들 키운 것은 수곡동에서 유치원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부평동에서 아이들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상남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명실 대표하게 서원구 사람 아닙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아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연락처에 있는 친구조차 한 명도 서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청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나오시자마자 여기서 초중고를 나왔다고 청주 사람이라고 토백이를 찍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진짜 토백이가 뭡니까? 20살쯤에 타 지역으로 가서 저처럼 내려와서 이 지역에 눌러 앉은 사람이 토백입니까? 아니면 초중고등학교만 나와서 한 20, 30년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들어와서 고향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봉사를 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늘 이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봉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봉사는 제가 했던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봉사대원이나 이런 거 동네 가면 많지 않습니까? 왜 이걸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봉사하시겠다고 합니까? 국회의원이 봉사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충청북도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이 처음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될 겁니다. 물론 송재봉 후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제야운동, 학생운동, 제야운동, 시민운동까지 했었던 그 코스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동네에서 마을 시민을 만들고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우리 박완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이곳이 개발되는 그 무렵부터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도의원입니다. 저 도의원할 때마다 2번을 했는데요. 2번 다 충청북도에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최다 득표 도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구 도의원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충청북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서울에서 있다가 고향 찾아 내려온다고 내려와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많습니다. 서울에서 출세한 내력 가지고 내려와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은 많은데 저처럼 지역에서 지역활동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운동하고 두꺼비 살리기 운동하고 마을신문하고 이런 토대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첫 번째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이런 경력을 가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서원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만큼 서원구에 대해서 자신있게 서원구가 어떻다, 서원구에 어디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원구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가 도의원을 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쯤 이 도로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청년의 거리였습니다. 서원구 자체가 평균 연령이 38인 서원구는 청년의 도시입니다. 대학이 5개나 있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새롭게 대학을 졸업해서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의 감사합니다. 도시 서원구가 어느 날 평균 연령 45살쯤 되는 고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도시로 변화되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저쪽에 원흥이 맞은길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저 원흥이 맞은길을 청주가 가장 자랑했었던 마치 와보면 유럽처럼 보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 이쪽에서 저 끝까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원흥이 맞은길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신있게 저런 거 만들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 것 같지만 당시에 이 상가가 너무 비싸서 당시에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상가가 비쌀 때 이 건물주들하고 당시에 장사하시던 분들 모여서
그리고 동장님 모시고 제가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랬던 넘쳐나던 그 활성화되어 있던 상권이 지금 이렇게 죽었습니다. 다시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저런 거 만들 수 있었던 저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서원구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서원구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서원구를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도시로 저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해본 적도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2개월 됐습니다. 이제 23개월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될 때 공정과 상식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건 그분이 검찰총장을 했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정하게 뭔가를 해볼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사기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나오셔서 70평생 보다 이렇게 일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 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선거 때 되니까 마치 무소불위인 양 법도 뭐 상관없다는 듯이 막 공약을 여기저기 쏟아내고 다닙니다. 무려 계산해보면 1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을 하셔야죠. 1000조 쓰시겠다면 지금부터 1조씩 1000조 가까이 말로 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되지. 왜 말로 하고 다니십니까? 그분이 후보자입니까? 그분이 총선 다시 나오셨나요?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도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통령께 할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무절제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게 맞습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대국민 사기행위입니다. 만약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권한이 되는 한 민주당을 돕고 싶다는 말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여기저기 동네 24번 다녔다고 하죠. 다니면서 1000조 가까이 하겠다고 마구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왜 얘기 못합니까? 지금 윤석열은 선거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행정만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 지금 뭐하고 계시죠? 안 보입니다. 그분 많이 나대셨죠? 양평 땅 누구 겁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 만들면 누구에게 돈이 됩니까? 최은선, 김요한이 그분들 왜 수사 안 하는 거죠? 디올백 받는 거 동영상으로 다 공개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다 봤는데 왜 그거 수사 안 합니까? 성역 없는 수사 그거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게 성역 없는 수사 아닙니까? 왜 자기에게만 관대합니까? 왜 자기 식구에게만 관대합니까? 왜 자기 장모에게만 관대합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촛불 후보입니다. 저 당선되면 윤석열 탄호하자고 탄핵하자고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저 국회의원 되면 윤석열 탄호 투쟁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죠. 그거 국민의 권한입니다. 그 말 못합니까? 그 말 저는 정치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 씨 디올백 받은 거 수사해야 됩니까?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 망친 얘기는 이미 앞에 이 경제 전문가 신용환 교수도 계시고 대변인도 계시고, 우리 동네 얘기는 우리 박완희 의원께서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단 접고요. 공약 얘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TV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쪽 후보께서 사창동에서 용암동 쪽으로 가는 서원선을 철도를 만들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에 보면 그게 광역철도인지 도시철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광역철도는 뭐를 철도법에 의하면 광역철도는 대전까지 연결이 돼야 광역철도입니다. 그런데 사창사거리에서 용암동까지는 대전까지 연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는 누가 돈을 내야 되죠? 청주시장과 도지사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1km 연장하는데 1,000억씩 듭니다. 8km 가까이 연장한다고 하니까 얼마 들어요? 8,000억이 듭니다. 지금 당장 청주시청사 옮기는데 3,000억 든다고 그거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8,000억을 어디서 만듭니까? 아니, 만들 수 있다고 합시다. 4년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됐나요? BC라고 그게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치 계산해 보셨나요? 그거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온 지 검사 공무원 출신 그것만 오로지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누군가 써주는 거 읽는 이런 후보 뽑으실 겁니까? 아니면 서원에 대해서 저만큼 조목조목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 뽑으실 겁니까? 이광희. 그리고 그분은 공보물에 또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검사 출신 검사자가를 하고 고위공직을 맡았었던 청와대에 비서관을 했었던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랬는데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그런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공정과 상식적으로, 법상식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 하다못해 정말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고를 때도 1,000원짜리를 살지 1,500원짜리를 살지 골라서 삽니다. 그러면 4년간 그 지역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요모조모 따져봐야 하는데, 그분이 고위공직자로서 비리를 저지르는 전과가 있는 분이 다시 나에게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 그 사람 그러면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시는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 조그만 비리를 저질렀어도 출마할 수 없는 당입니다. 출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공천을 받으셨을까요? 공천 과정도 참 희한합니다. 탄소 공천 받으셨어요. 이게 우리 민주당 같으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여쭤봅니다. 저희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주의 4곳 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공천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경선을 거쳤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여러분들께 선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역 의원들을 제끼고 새로운 인물을 내놓고 새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새 상품들 민주당은 혁신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응답해 주실 차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 당원들의 이 뜻을 받아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희들 찍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민주당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덕흠처럼 문제가 있어도 공천을 하거나 공천을 해놓고 돈 봉투 받은 것 때문에 다시 끌어내리고 옆 동네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다시 갖다가 놓거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 또 공천을 하거나 이런 거 민주당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천 혁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응답해 주셔달라고 절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회 바꿔야 되죠. 저는 제일 먼저 국회의원이 되면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고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도 전부 주민소환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들만 주민소환을 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첫 번째 특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특권을 제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저만의 공약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국회의원 제가 돼보이겠습니다. 우리 서원구를 살리고 이 산남동의 상권을 살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저 이광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의원 제가 돼보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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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강아지도 좋아해요. 고맙습니다.